딴딴딴딴딴딴딴딴딴따라딴 딴딴딴딴딴딴딴딴따라딴 딴딴딴딴딴딴딴따라딴 딴딴딴딴딴딴딴딴딴. 오랜만입니다. 도산할 통줄의 주인장 홍준성입니다. 본 영상은 이제 지금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라와 있는 이제 곰돌이 푸 행복한 일은 매일 써라는 책을 좀 비판적으로 다루고자 한 영상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이제 행복론의 허구성을 좀 까발리고자 하는 이제 그런 영상인 거죠. 이제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리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리뷰의 제목은 행복한 쪼다들, 행복이란 노예의 범주에 대해서입니다. 이 스크립트는 아래 첨부된 제 블로그 링크를 통해서 무료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현재 베스트셀러 목록에는 이제 곰돌이 푸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 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른을 위한 동화를 표방한 책이 지금 계속 올라와 있습니다. 몇 주 동안 돼 있고요. 이제 인터파크에서 조사한 좀 자체 통계에 보면은 이제 독자가 뽑은 최고의 책 2위고요. 그다음에 동시에 18년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이. 그러니까 이런 수치가 말해주고 있는 거는 우리 시민사회에서 그만큼 사람들이 행복을 갈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 위안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원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곰돌이 푸가 나옵니다. 아까 어른들 위한 동화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책을 펼치면은 이제 푸 그림이 크게 나오고 그 밑에 한 3줄, 4줄? 많아봐야 5줄 이내에 떨어지는 그 동화책에서 나올 법한 가벼운 글귀가 이렇게 달립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행복은 우리의 눈앞에 있지만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행복은 자신을 발견해 주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우리 자신만이 찾을 수 있죠. 뭐 이런 내용들로 한 150쪽이 다 채워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런 책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가지고 이제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르고 사람들 다 사보고 있죠. 요약하면은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을 멀리 찾지 말고 우리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 가까이 있으니까 일상에서 행복을 찾읍시다. 뭐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이를테면 요즘 유행하고 있는 소확행, 이제 소소하지만 확실하게 딱 쟁취할 수 있는 행복의 줄임말이죠. 이제 이 용어는 무라카미 하루키가 처음 썼습니다. 이제 90년대 초반에 하루키가 썼던 에세이집 제목이 랑겔 한스의 섬에서 오후라는 요 에세이집에서 여기 나오는 소제목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파트 중 하나인데 한 장짜리예요. 그 내용이. 거기 뭐라 적혀 있냐면 이제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랍 안에 반듯하게 접어 돌돌 마른 깨끗한 팬티가 잔뜩 쌓여 있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작기는 하지만 확고한 행복의 하나로 줄여서 소확행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는데, 이건 어쩌면 나만의 특수한 사고체계인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혼자서 생활하는 독신자를 제외하면 자기 팬티를 자기가 사는 남자는 적어도 내 주변에는 그리 흔치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이거 왜 쓰게 됐냐면 하루키가 이제 서랍을 열었을 때 이제 팬티가 똘똘똘 말려져 있는 게 잘 정리정돈됐을 때 느껴지는 어떤 기쁨, 그 다음에 자기가 마트 가가지고 이제 아주 깨끗한 면 팬티를 막 구입해가지고 막 정리하고 거기서 느껴지는 일상생활의 어떤 소소한 만족감, 이런 거를 솔직하게 한 장 정도로 이제 담백하게 적어 놓은 글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듯이 아까 읽었듯이 이제 하루키는 이런 소확행이라는 용어가 대중화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에세이가 나오고 한 1, 2년 뒤에 이제 90년대 일본에 이제 컨서머토리 세대가 이제 대두하게 됩니다. 이제 컨서머토리가 이제 그냥 자기 만족, 자기 충족 이런 걸 뜻하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소확행의 어떤 한 20년 좀 더 빠른 버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게 유행했고, 또 2010년대에는 이제 저희 대한민국에 소확행이 굉장히 유행해 버리면서 이제 하루키의 이런 이제 대중적인 건 아닐 거라는 생각이 이제 보란 듯이 틀려버렸죠. 진짜 그런 세대가 와버린 겁니다. 근데 물론 여러분, 일본에 있는 컨서머토리든 한국에 있는 소확행이든 간에 이런 건 다 자유에 불과합니다. 이거는요, 이런 용어를 쓰는 현실의 이면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제가 이제 청년이다 보니까 20대다 보니까 청년 실업 문제, 비정규직, 파견직, 그다음에 작업장에서의 어떤 위험의 외주와 그다음에 뭐 부동산 거품, 사실 뼈 빠지게 20년 동안 일해도 아파트 한 채 살 수 없는 현실이죠. 그다음에 부동산 거품, 또 뭐 있냐, 문제가 너무 많아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갑질 문제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 다 고려해 보면은 이제 통칭해서 헬조선이라고 하죠.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이제 앞서 말한 그 소확행이라고 하는 게 위선적이고 그냥 좀 당면한 문제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있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든 막 행복을 구현해 보려는 자기 합리화 내지 자유에 불과하다고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이렇게도 비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이런 소확행이라고 하는 건 이를테면 전세 대출금에 쫓겨가지고 하루에 아르바이트를 2탕이나 뛰는 사람은 소확행이고 나발이고 챙길 여유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확행이라는 단어는 이제 최소한의 누릴 수 있는 소소한 일상을 가진 사람한테만 해당하는 무언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8년에 곰돌이 푸, 뭐야 제목이, 행복한 이름 매일 써가 이제 대대적으로 유행한 거를 에세이 마저 읽기 싫어서 동화 형식을 찾는 퇴행이라고 제가 표현한다면 우리 시민사회에 대한 지나친 모욕일까요? 뭐 좌우지가 계속 말하자면 우리가 속해 있는 자본주의는 자본주의 체계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축을 통해서 재생산됩니다. 하나는 자기계발이고요. 하나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말하고 있는 행복론이죠. 그러니까 허위의식으로서 행복론을 통해서 유지됩니다. 이를테면 자기계발은 일종의 아메리칸 드림 같은 겁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이 책에 대해서 예외적인 승리자가 될 수 있어. 나는 너희 빈자들과 달라. 뭔가 나는 부르주아가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막 인생 열심히 자기 개발하는 거예요. 6시에 일어나고, 자정 넘어서 자고, 막 점심시간 줄여가면서 일하고,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지만은, 쉽지 않죠. 왜냐면, 보통 이런 걸 적어놓은 자기계발서죠. 막 자기계발서를 읽으면은, 의지만 있으면 이 세상이 다 바뀔 것 같습니다. 내가 승리할 것 같아요. 이 자기계발서 말하는 성공 사례가 내 얘기 같기도 하고, 내 미래의 일기장처럼 느껴지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책을 읽던 책상머리를 떠나서, 책을 읽던 카페를 떠나서 작업장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하다못해 마트에 있는 카트 정리하는 데를 가도요, 자기계발서에 얘기된 대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차갑죠, 작업장은. 그러니까 이 자기계발적인 주체들은 이제 본인 예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인지 부조화의 사도들입니다. 그리고 작업장에서 이제 내쫓긴 뒤에, 내쫓긴다기보다는 현실을 인식한 뒤에 멘탈이 망가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목표를 수정하게 됩니다. 뭐 자기계발적인 목표 완전히 포기하는 건 아니더라도 이를테면은 내가 생각한 목표점을 가기 위해서 생각보다 많은 휴게소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타협 정도는 수용하게 되죠. 이제 그 휴게소가 바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제 곰돌이 푸가 들려주는 일상 속에 느껴지는 자기만족, 소확행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이제 만사 감지덕지한 인생이 펼쳐지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딱히 바뀌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뭐 의지,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끔찍한 건 이런 거죠. 요 자기계발과 행복론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자본주의를 재생산시키는 부속품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둘 다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논리를 받아들이는 한에서 거기서 허용되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취하려고 하는 노력이기 때문에 이미 전제에서부터 자본주의 체계를 받아들이고 있죠. 이건 바뀔 수 없고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따라서 그 내에서 뭔가를 도모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생산되는 수많은 스트레스와 병폐들을 수용하게 만드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는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처음 촉발시켰던 문제점을 만들어내는 자본주의 자체를 용인한다는 점에서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문제책을 만들어내는 끊임없는 순환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모순인 겁니다. 이런 식의 힐링과 자기계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맥락에서 이제
이게 연도는 2000년대 초반일 겁니다. 이제 슬라브의 지적이 영국에 있는 일간지인 가디언지에서 이제 독자들과 나눈 Q&A에서 나온 말은 근데 유의미하게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질문은 이렇습니다. 오늘날 행복은 중요한 걸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당신이라면 어떤 방법을 제안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굉장히 통상적으로 이제 행복에 대해서 물은 거죠. 근데 우리 지적은 좀 심술궂은 아저씨죠.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제 코를 막 열심히 만지면서 행복이란 전혀 중요하지 않다.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는 게 아니다. 그것에 관해 꿈을 꾸는 것이다. 행복이란 기회주의자를 위해 존재한다. 그래서 나는 지극히 만족스러운 삶이란 영원히 투쟁의 삶. 특히 자신과 투쟁하는 삶이라고 생각한다. 행복이란 행복하게 지낼 양이면 쪼다로 살면 된다. 네. 진정한 주인들이란 결코 행복하지 않다. 행복은 노예의 범주이다. 라고 이제 영국 가디언 독자가 조금 나름 상식적이고 좀 소박하게 물어봤는데 요 이제 슬로베니아 코쟁이 녀석이 한바탕 호통을 치고 괴팍하게 대답해버린 거죠. 근데 괴팍할지언정 저는 이 말에 동감합니다.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부조리한 현실? 이 답이 없다고 느껴서 거기에 만족하면 뭔가 수용하면서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저는 차라리 냉소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냉소를 끝내면 안 되겠죠. 냉소를 머금고 동시에 비판과 분노와 슬픔과 자기 파괴와 뭐 이런 우리가 되게 반체제적인 감정이라고 하죠. 뭉뚱그려서 그런 감수성을 끊임없이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소소한 일상이라고 하는 것을 만나야 될 거는 행복이 아니라 철저한 공허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이 하고 싶었네요. 공허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분노는 다시 통편집하고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찾아야 될 거는 행복이 아니라 철저한 공허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 시대의 욕망은 분노의 얼굴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 이런 얘기하고 싶었네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총.